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6,3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합법적이고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좌파들의 공격으로 낙마했던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이나 우파 정치인들은 한동훈을 보고 각성하고 트럼프를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모는 오늘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 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대행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이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처리한 만큼 국회 탄핵 의결은 이미 무효가 됐으며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이미 제출된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돼야 하며 내란죄 혐의를 탄핵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졸속 심판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정교모는 이번 성명에서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이에 우리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 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교수들은 첫째, 새로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점은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편으로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2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판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면서 결국 2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성명은 둘째,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만 공정하고 책임있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기관의 대통령 대행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 정치적 난동을 감내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는 셋째,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오늘 자기들이 청구인에게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교모는 넷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돼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6개월의 기일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며 충실하게 내란죄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의 근거인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거짓과 진실, 사기와 정의를 판별하게 한 후 기각과 인용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적 이념 갈등과 양극적 정파 정치로 민주공화국의 일체성과 통합성이 해체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의 양극적 국제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입헌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치 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이에 대한 내란죄 무고행위와 탄핵 광풍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최고 판관으로서의 엄격한 독립성에 입각하여 오로지 헌법의 수호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탄핵 심판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임을 명심하여 법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 정부 초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냈던 김성애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 우파 정치인들은 한동훈 보고 각성하고 트럼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우파가 주목할 것은 한동훈의 실패이고 트럼프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실패와 트럼프의 성공을 보면 우파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 줄곧 국민 눈높이를 떠들며 중도층의 시각, 중도 확장론을 떠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파 지지층을 배척했다.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점점 더 낮아지고 끝내 몰락했다.
그 한동훈에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 노선을 주문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조중동 PC주의자들이었다. 한동훈이야말로 조중동이라는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를 장악한 PC주의자들의 꼭두각시였다라면서 한동훈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김성애 씨는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를 보라. 미국도 주류 언론을 장악한 것은 페미니스트 등의 좌파 PC주의자들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들의 주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들의 공격에 주눅들지 않고 맞짱을 떴다. 반면 트럼프는 미 공화당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 우파들과 손을 잡았다. 뉴미디어인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기반으로 삼았다. 우리로 보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나 유튜버들과 같은 우파들이다. 그들과 손잡고 주류 언론의 PC주의자들, 유승민 같은 세보개와 싸웠다. 그리고 중도층에 대해선 이념적 스펙트럼을 완화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중도층의 관심사인 경제적 문제에 집중했다. 즉 우파 이념에는 충실하면서도 중도층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다. 김성애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등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확장에서도 트럼프 방식의 성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길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은 친한계나 유승민류의 세보개가 아니다.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이다.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이 극우라고 폄훼하는 유튜버들이다. 그런데 이제 한남동 관저의 시위에는 2030 청년층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열정과 친중 매국의 이재명 민주당에게 2030 젊은 층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2030들이 유튜버들의 활동에 설득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은 44, 45%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성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동훈의 실패, 트럼프의 성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확장을 보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배워야 한다. 국민은 진실과 실질을 중시하는 것이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허위의식, PC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미 세상은 조중동 같은 레가시 미디어, PC주의자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김성애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등도 바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성공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